헤지펀드들의 금 베팅은 4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며 전세계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중은 약 30에서 40%이지만 한국은 평균 약 3.2%만 가지고 30배에 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실패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가 넘어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 나는 전기차를 지지하며 보조금과 연비 규제만 축소하는 등 다른 차량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언급했고 머스크는 올해 안에 배터리 성능과 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내부에서 발언했다며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9로 하락, 코인은 70으로 상승. 1. 바이든 사퇴 후보자 부통령 해리스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뽑힐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에 가장 접근한 인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정계에 입문했으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이든과 달리 낙태성 소수자 등 민주당이 밀고 있는 의제를 꾸준히 지지해 민주당 내부 지지가 탄탄하며 민주당 지지자의 79%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전하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나란히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셋 정도가 있으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해리스 이외의 대선 후보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과 보수적 유대인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의원과 주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 민주당 내 젊은 여성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대마초 합법화 및 성소수자 보호 등을 공약하는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군에 거론되는 미셸 오바마는 우연히 정치에 열정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경기장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와는 선을 그었고 이런 바이든의 대표 사퇴를 발표하며 트럼프 수혜로 비트코인은 9,500만 원까지 회복하였는데 비트코인 관련 투자자들은 이번 25일에 열리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트럼프 발표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MS의 IT 대란 1% 오류에 전 세계가 멈추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IT 블랙아웃 사태는 주말 사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글로벌 테크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우리의 일상을 촘촘한 네트워크망 위에 구축해 만들어진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형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펠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 운영체제 코드와 충돌하며 일어났으며 클라우드에서 일어난 오류가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장애를 일으키며 은행, 항공, 국경, 공장 등 시스템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파란이 일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보안을 전적으로 일부 보안 업체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 말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 MS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는 총 14억 대로 이 중 1%인 850만 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이번 사태 해결은 수동으로 백업을 해야 해 몇 주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마존과 MS 등 몇몇 빅테크가 거점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각국 당국의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3. 유럽 징병제 속속 부활 대규모 전쟁 우려. 미국 CNN 방송은 유럽의 징병제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 걱정에 최근 몇 년간 징병제를 재도입하였고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징병제를 가장 최근에 시행했으며 덴마크는 남성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여성 징병제도 실시하기로 하였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국방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징집병을 2만 명 이상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스웨덴은 내년까지 1.5만 명 징집 등 징병 규모 확대를 전하였고 영국 보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무복무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독일도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였는데 나토도 최근 병력 30만 명을 배치하고 6개월 안에 50만 명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럽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스라엘,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이스라엘이 20일 날 가자 전쟁 이후 예멘 후티 반군 지역을 공습하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드론으로 공격해 시민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라 밝혔는데 후티족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항만 외에도 민간 시설들과 발전소 한 곳도 노렸다면서 예멘 서방만 석유시설 공격은 최소 8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며 민간인을 향한 야만적 공격 행위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홍해 항구의 주요 지점을 점유해 세계 항구물동량을 맡고 있는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장벽이 거칠 때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보복을 다짐하는 중이라 밝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 대상이 된 호데이다 항구가 이란이 후티 반군에서 살상 무기를 주는 주요 군사 항구이며 죄 없는 항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대만, 중국 등 전쟁이 없을 수 있다 생각하는 당연한 시기는 인류 5,000년 역사 동안 최근 20년이 최초였다는 것을 다시 얘기 드리며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의 세상 흐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트럼프 피격을 예언한 브랜든 목사의 미래 예언. 2024년 3월 14일 유튜브에서 직접 주님이 보여준 미래시라며 얘기한 브랜든 빅스의 예언 영상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알이 귀로 스쳐가며 무릎 꿇게 된다는 등 아주 상세한 내용들로 화제가 일었는데 그가 말한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 피격 및 당선 내용. 주님은 새로운 애국의 물결이 나올 것이라 말하였고 트럼프를 볼 때면 붉은 물결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선 그가 여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큰 박해가 그에게 닥칠 것이라 하셨다. 고소와 여러 법 등으로 그를 괴롭히지만 그것은 멈춰지고 가을부터 상황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들고 일어난 횃불은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애국주의 물결이 일었고 트럼프가 일어서는데 그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있었다. 그의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갔고 머리 가까이 다가와서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때 주님을 찬양했고 이때 그는 다시 태어나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보았다. 이 대선 후 경제공황. 애국자들의 투표로 그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 큰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대한 경제계획 붕괴를 계획하는 것을 보았고 대공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보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고 선거 후 풀릴 것이라고 하셨다. 더러운 거대한 폐기물 같은 물들이 미국을 휩쓸었고 끝없는 음식 배급줄들을 보았으며 주식과 달러의 붕괴를 보았다. 주님은 나에게 이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것은 매우 어두운 시기가 될 것으로 그것은 미국 땅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는 기도를 관료들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네그로의 떡갈나무가 계속 보인 것은 아무래도 회복기까지 산인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 첫 해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휘몰아쳤으며 2~3년간 빈곤은 극대화되었고 4년째에 회복되어감을 보았다. 다가오던 금융위기로 어두워지던 미국의 어둠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어둠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푸른색과 함께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이 시기를 흔들림의 시기일 것이라고 하셨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흔들림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이날들을 심판이라 부르겠지만 심판이 아니라 교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3. 미국의 이스라엘 포기. 중동 지역의 어두운 바람은 더 커져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의 어두운 분위기는 커져갔는데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는 모습을 보았고 이란의 도움을 받는 하마스와 무장단체들이 세계로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정리. 재미로 보셔야겠지만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는 인문학적 요소를 빼면 미국의 실물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게 맞으며 그와 별개로 자산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언젠간 빠지게 될 그 거품이 천천히 빠질지 급격히 빠질지 대선 직후가 될지 한참 후가 될지는 미래가 알려주겠지만 역사적 데이터상 보통 위험한 주기인 짝수해와 10년 주기 데이터에서 위험 구간인 26년도는 위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선 이후부터 26년까지는 실물 데이터도 보시며 조금씩 신경을 쓰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하신다면 이 시기부터는 금이나 인버스를 어느 정도 포함해서 투자 비중을 함께 가져가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2조 원치를 팔았다고 전하였으며 헤지펀드들의 금 베팅은 4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며 블랙스완 이론의 대가인 슈피츠네이젤은 연말쯤 경기 침체 시작으로 2000년 IT 버블 때보다 더한 인류 역사 최대의 거품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개방도, 높은 유통비용으로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보다 55%나 더 높다고 하며 전 세계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중은 약 30에서 40%이지만 한국은 평균 약 3.2%만 가지고 30배에 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실패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천안, 아산 등 충청남도는 삼성, 현대 등 대규모 일자리 증가로 도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였으며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가 넘어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 나는 전기차를 지지하며 보조금과 연비 규제만 축소하는 등 다른 차량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언급했고 트럼프의 2분기 후원금으로 6천억 원이 들어오며 남은 금액이 민주당보다 약 30% 더 많은 4,660억 원 금액으로 역전하였다고 전하였으며 머스크는 올해 안에 배터리 성능과 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내부에서 발언했다며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